네, 하프로입니다. 오늘은 12월 20일입니다. 오늘 사실 새벽에 미국이 금리를 예상대로 올렸습니다. 올해 접어들어서 네 번째로 금리를 인상했는데, 오히려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미국장이 많이 빠졌고, 또 오늘 아시아 증시가 우리나라는 좀 선방을 했습니다만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대부분 이 경기 둔화 우려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보면 이제 시황 영상, 마감 영상을 올려드릴 때 1월 효과도 이야기를 하고 12월달 그래도 지금 약하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사실 제가 지금 화면에도 좀 적어놨습니다만은 현재 한국 증시는 약간 디커플링을 좀 보인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디커플링이죠. 그래서 못 먹어도 고가 아니고 먹을 수 있는 고를 이야기합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몇 가지 해보죠. 예. 그럼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렸습니다. 예. 금리 인상했죠. 예상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가 오늘 0.25% 포인트를 올렸기 때문에 2.5에서 이제 2.75가 됩니다. 그렇죠? 원래 얘들이 이제 2.25였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를 그렇게 전망을 했죠. 내년 2019년 같은 경우가 2번 정도.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3번 하려고 하다가 2번으로 줄었죠. 그쵸? 그러면 이제 2번 올렸을 경우를 감안하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2에서 2.25. 아유, 잠깐 제가 잘못 적으네. 2에서 2.25죠? 2.25에서 2.5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어요. 올려가지고 2.5입니다. 2.5. 맞죠? 틀린 거 아니죠? 갑자기 헷갈리냐? 그죠? 2.25에서 2.5입니다. 그래서 이제 2번 올린다고 가정을 하면 2019년도는 50이 올라가니까 2.75에서 이제 3%대로 가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2020년에는 이제 한 번 정도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3.0에서 3.25라고 해석을 하죠. 그러면 이제 올해 4번은 2018년도에 4번이나 올렸어요. 그럼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참 해석이라는 게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올해 이제 2018년도에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금리를 올리는 그림 자체가 경기가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가장 간단하게 보면 좋다고 보니까 금리를 올리죠. 이제 그 금리라는 게 왜 인상을 하냐면 경기 과열일 때 이제 보통 금리를 인상하니까. 근데 지금 거꾸로 그러면 시장에서 오늘 이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경기가 좀 부진하지 않을까. 이걸 이제 조금 영어로 리세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경기 침체를 리세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장을 많이 좀 내렸는데, 근데 제가 좀 바라보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가장 본능적인 겁니다. 그동안 미국이 뺏어갔던 것이 이제 뺏어갔던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해부터 계속 올리면서 글로벌 자금이 미국을 따라갔습니다. 그쵸? 제가 한국경제TV든 어디 가서 계속 하는 이야기인데, 미국 증시를 잘 보면 올해 글로벌 증시 기준으로 주봉을 한번 볼게요. 2월 달에 조금 흔들리긴 했습니다만은 다우지수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도 2월 달 무역 분쟁 이슈가 터졌을 때 그대로 반응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6월 달 우리 장이 흔들릴 때 거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7, 8월 달에도 계속 올렸어요. 상대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가 금리 인상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강하게 좀 쏠렸던 자금,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라 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근데 우리는 더 안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중국이라든지, 중국은 벌써 2월 달부터 3,400에서 지금 2,500까지 왔으니까,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은 약간 미국과 동따라 갔군요. 하지만 우리 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뭐 연초부터 내리 꽂았으니까 결정적으로 미국은 지금 이 정도 있다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저는 미국 증시가 계속 빠진 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커플링이라 과정이라 봐요. 이제서 미국 증시가 이제 커플링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사실 지금 많이 빠져도 우리 장이 생각보다 좀 덜 빠지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이 지금 보면 뭘 보셔야 되냐면 이 채권 금리가 하락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금리를 오르면 채권 금리가 올라야죠. 가장 기본이잖아요. 금리가 오르니까 당연히 채권 금리가 올라야 되는데,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주식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 겁니다. 예. 채권 금리 하락은 곧 채권 가격 상승이죠. 근데 채권 가격과 주식하고는 반대 방향 움직이니까 이거는 주식 가격의 하락을 말합니다. 그럼 채권 가격이 왜 떨어질까요? 생각해보면 금리 인상 속도를 천천히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금리에 대한 매력이 좀 없어진다?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주식이 좀 위험하다 생각하다 보니까 채권을 많이 사가지고 금리가 하락했다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금리 인상에 따른 주식 약세는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년은 2번밖에 안 올리고 내후년은 1번밖에 안 올린단 말은 경기가 이제 나빠진다는 데에서는 공감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주식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되게 좀 과민하게 받아들이는데 종국적으로는 금리를 인하하는 거리잖아요. 나중에 인하한다는 소리거든요. 1번밖에 안 올리면. 근데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그냥 주식에서 가장 많이 지켜본 게 금리 인상, 주가 약세. 예. 금리 인하는 이제 주가 강세. 이거는 이제 기본 공식이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쉽게 이야기 드리면 금리를 인상했다는 말은 돈의 가치가 기해지니까, 그렇죠? 돈의 가치가 기해지니까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의 여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돈의 가치가 기해지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반대로 금리가 인하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이걸 인플레라 그러는데 돈이 해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막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이 들어가는데, 일단 시장은 지금 리세션 우려로 많이 좀 글로벌적으로 다 내립니다. 근데 주식에서 사실은 무역 분쟁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이렇게 시장을 붙일 때 가장 악재가 뭡니까? 그러면 사실은 실적 부진 재료가 나오면 주가가 많이 빠지잖아요. 그쵸? 실적이 앞으로 안 좋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LG전자가 계속 지금 그 짝이잖아요. 실적이 내년에도 안 좋을 거야. 그래 버리니까 그냥 뭐 때려버리잖아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올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지 않을 거야. 이것도 사실 실적이 안 좋아진단 말이거든요. 그게 여러분을 조금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상 최대라는 글자는 글자의 이면에는 그게 꼭지라는 이면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상 최저라는 이슈, 한국전력처럼 올해 워낙 실적이 개박살이 났기 때문에 사상 최저라는 실적은 또 반대로 그보다, 물론 지금 LG전자처럼 더 나빠질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더 이상 하락할 건 없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죠. 너무 공부를 잘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얘가 좀 멍땡이를 피지 않을까? 이런 우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는 리세션이 결국에는 경기 부진은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주식으로 갖다 붙여버리면 이게 실적 부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 해는 2018년도는 이놈의 망할 놈의 무역 분쟁이 재료하고 미국의 금리 재료하고 두 가지가 다 맞물렸던 거죠. 근데 분명히 지금은 이 이슈 자체는 계속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계속 협상도 한다 그러고, 뭐 지금 특별히 악재가 나오는 건 없어요. 뭐 최근에 이제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의 관세를 인하를 하고, 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중국 제조 2025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고, 이게 사실 되게 긍정적이에요. 내릴 게 없어요. 근데 금리라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과하게 내린다, 그렇게 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점도표를 조금 보면,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이 표를 보여줬더니 아무도 관심이 없다 이거지. 근데 이제 그래도 항상 주식을 좀 리딩을 받으시든 혼자 하시든 그래도 좀 돌아가는 이야기를 조금 봐두면 이게 사실 제가 뭐 매일 코피나이드로 공부할 것 같습니까? 계속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금방금방 알죠. 예, 책에서도 공부들 하고. 이 모눈종이에 찍혀 있는 거를 점도표라 그럽니다. 지금 3%에 많이 찍혀 있죠. 예, 내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75에서 3.0을 점친다는 소리고, 내후년에도 별로 점도표가 보면 여기 3.5 위에는 5개밖에 없고 여기 3.0에 많이 몰려있죠. 2021년에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또 밑으로 오히려 내려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22년에는 오히려 금리 인하까지 검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고점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빨리 해석해야 돼요. 금리 인상에 대한 고점론이 나온다는 말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 기분 나쁘게 보면 아, 미국도 이제 금리를 못 올릴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근데 언제 미국이 경기가 좋았습니까? 아니거든요. 결정적으로 연준이 제 생각에는 똥치운 겁니다. 예? 예? 버냉키가 똥을 쌌고요. 2008년 리만 사건 이후에, 리만 사태 이후에 이제 실제적으로 너무 글로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거를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달러를 뭐 무지하게 풀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는 옛날에 무슨 양적 완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쵸? 지금 일본이 하는 것처럼 제로금리 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버냉키 의장이 끝나고 옐런 의장 시대에 뭘 했죠? 아, 이제 야, 그 달러 푸는 거 그만하자. 그래서 이걸 테이퍼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이제 파월 시대에 와가지고 파월은 바로 이제 거의 마무리 똥치우는 겁니다. 풀었던 돈을 땡기는 거죠. 풀었던 돈을. 단지 이것뿐인데 시장이 계속적으로 미국이 금리가 좋으니까 그 경리를 올린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볼 땐 결정적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내년 두 번밖에 안 올리고 그 다음 현도에 한 번 올리고 그리고 2021년에는 오히려 인하로 간다는 겁니다. 그럼 주식의 호재죠. 왜 악재입니까? 다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어디 갔니? 미국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고, 그래서 오늘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려갑니다. 왜? 일본은 엔화랑 연동이 되게 높아요. 시장이 내리면 항상 엔화는 강하죠. 엔화가 안전자산이니까. 그래서 일본 증시는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중국 증시도 지금 분명히 무역 분쟁의 이슈 재료는 약한데 이게 이제 경기 둔화, 중국은 6% 성장하는 국가잖아요. 그쵸? 작년에 6.5 자꾸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엄청나죠. 뭐 우리나라 미국의 두세 배가 넘죠. 연간 성장률이. 그래도 이제 똑같은 거예요. 2% 성장하던 나라가 10% 만약에 2%의 성장률이 조금만 성장이 덜해도 별 티가 나지 않아요. 근데 6% 하는 애들이 뭐 0.5%만 성장이 멈춰도 팍 죽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시장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스피는 코스닥보다 약해요. 약한 이유는 아시죠? 바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부진하기 때문이에요. 시가총액 1, 2 형제가. 하지만은 일단은 그거를 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삼바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셀트리온이라든지 현대차가 잡아줍니다. 그죠? 그리고 시가총액 4위인 한국전력 같은 종목이 잡아줘요. 그래서 일단 22조니까 코스피는 일단은 조금 코스닥보다는 조금 약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하락 리스크가 높죠. 삼바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만 정지를 풀어준 거지. 결정적으로는 그 리스크로 다시 갑니다. 저는 삼바가 아마 그래 정지전 가격으로 내려갈 거라 봐요. 예, 삼바는 당분간은 안 쳐다보는 게 좋습니다. 이때 우리가 잠깐 거래 풀렸을 때 매도한 게 그게 전부입니다. 예, 지금은 삼바를 굳이 폭탄 안고 위험 들어갈 필요 없어요. 예, 그리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조금 코스피보다 강합니다. 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없으니까. 대신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내년 1월 7일 날 있을
JP모건 컨퍼런스에 관심이 가는 거죠. 거기 참가하는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바이로메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장을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조금 좀 코스피보다 조금 강합니다. 통상적으로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26일이 아까 말씀드린 배당부고 27일이 배당락입니다. 근데 배당락은 보통 이제 주식 배당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현금 주는 애들은 사실 배당락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현금을 주니까 키 맞추기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주식을 배당할 때는 이제 주식수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우리가 유상증자 하면은 주가 빠지는 것처럼 배당량이 빠지죠. 근데 이 배당량이라는 게 사실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영향이 많죠. 아무래도 배당 자체를 코스피가 많이 하니까. 그쵸? 그잖아요. 배당,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입장에서도 오히려 배당을 받고, 그러니까 지금 사가지고, 제가 볼 땐 그런 거예요. 지금 사가지고 배당을 받으려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는 별로 없습니다. 이미 이제 다 살 건 다 사놨고요. 오히려 제가 판단할 때는 이 큰 돈들은 배당락 이후로 늘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히려 실제적으로 27일날 같은 날, 배당락 같은 날 아침에 빠졌다 대부분 올라요. 그래서 약간 큰 돈들, 코스피 기준이죠. 코스피 큰 돈들은 아마 배당락 전후, 저는 지금도 이제 배당락 전후는 조금 자리가 확실히 잡힐 거라 그렇게 보고, 코스닥은 이제 배당락 효과가 좀 작아요. 배당을 뭐 아무나 합니까? 배당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야 돼요. 적자 기업이 배당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하죠. 예, 이익 잉여금의 주주 배분이 배당이기 때문에 이익이 나야 배당을 합니다. 그리 보고 한 가지 제가 좋은 시그널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수급 동향을 좀 보는 건데 일별 현황을 보면 일단 전체 기관으로 외국인은 아직 주식을 적극적으로 안 삽니다. 그렇죠? 근데 기관이 계속 사고 있는데 금융투자가 그래도 좀 단기 선양이면 계속 사주는 게 좀 좋은 그림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최근 장의 부진이 사모펀드였습니다. 사모펀드의 규모가 어떻게 보면 뭐 은행, 기타금융, 보험 이런 애들보다 셉니다. 사모펀드 쪽에서 계속 지금 4일째 매수고 들어오는 거 상당히 긍정 요인이에요. 긍정 요인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금 4일째 들어왔죠. 그럼 거래소에서 사모펀드가 최근 5일 동안에 산 종목을 보면 뭐 삼성전자, KB금융, 한진칼,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뭐 이걸로 봐갖고는 잘 뭐 어떤 종목이 간다 안 잡힙니다만은 KB금융 같은 게 조금 주목이 되는군요. 삼성은 뭐 사봤자 안 올랐으니까 한진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코스닥도 사실은 사모펀드가 계속 사고 있습니다. HLB 바이오 종목이죠. 포스코 캠텍, 2차전지, 펄어비스 게임, 셀토니 헬스케어, 바이로메드 바이오, JYP 엔터, HB 테크놀로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코스피도 지금 사모펀드가 매수가 들어오죠. 이 친구들 무지하게 팔던 애들이에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조금 팔던 게 오늘 어디 갔냐? 3일째 들어오죠. 연기금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이 또 아마 외국인과 같이 스탠스를 보이기 때문에 배당력 전에 들어올 것 같은데 어쨌든 사모펀드가 조금 양시장에 매수가 들어온다는 게 첫 번째 수급의 긍정 요인이고, 두 번째는 이게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옵니다. 잘 안 보시는 거니까 모를 수 있는데 이 차익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선물하고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뭐 영향이 없어. 이 자식들 많이 들어오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근데 비차익 매수가 들어온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비차익 매수가 그냥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오면 지금 보면 동시만기 지나고 나면 보통 비차익 매수가 들어오는데 거의 다 배당 수요 매수라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이런 말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다 하더라도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미 슬슬 기관들은 수급으로 봤을 때 반등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코스피는 지금 차트가 조금 나쁜 차트는 아니에요. 계속 자제주니까 물론 빠질 수도 있지만 꼬리를 붙여주는 이런 힘이 되게 좋은 거고, 코스닥은 이제 올라탔으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길어도 말씀드리면 60일선은 무조건 가는 거예요. 코스닥 710이고 코스피 2120입니다. 근데 거기 가면 어떤 일이 생기죠? 뭔 어떤 일이 생겨요? 주가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빠져가지고 행보를 하다 60일선 딱 가면 종목마다 조금 상승 탄력은 다릅니다만 대부분 개별주를 봤을 때도 60일선 가면 혹시나 차익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죽지 않습니다. 예. 많이 봤잖아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빠져가지고 60일선까지 오면 21선은 몰라도 60일선 올라오면
차익 매물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의 문제일 뿐 양시장의 60일선 돌파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 맞추시면서 내년을 또 그러면 뭐 장이 그러면 내년에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올해가 계단식 하락이었다면 제가 바라는 것은 내년은 계단식 상승을 바랍니다. 원의 상승은 2017년도 이런 거 간혹적인 거 말고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도 이게 개별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 차트에서는 나올 수 있는 거는 이게 못 나오죠. 2500. 이런 그림은 잘 안 나오는 거고 대신 올해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눌렀으니까 제가 바라는 거는 이렇게 가는 걸 말하죠. 그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투자하고 매매하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기운 내시고 항상 제가 좀 계속 이야기 드리는 대로 살살 준비를 해가면 아마 올해 조금 아쉬운 것 등은 충분히 연초에 어느 정도 만회하고 조금 더 판을 편하게 짤 수 있는 그림이 올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